안녕하십니까. 2025년 6월 9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를 구성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당하다고는 생각이 되지만 이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한 대통령목 2명을 철회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그 2명에 대한 본인의 권한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본인이 대통령이 된 이상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발상 그런 것들이 정말 놀랍다 이런 생각이죠. 이 놀랍다는 거는 결국 어떤 정치를 놓고 경쟁을 하는 입장에서는 우리에게도 희망이 보인다는 신호가 될 수도 있다는 차원에서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석이 되어 있는 건 두 자리죠.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 이건 대통령 몫입니다. 둘 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후임자로서 검토를 하고 있는 사람이 세 사람인데 이 세 사람 중에 2명을 하겠죠. 그러니까 검토가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중에 이승엽 변호사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승엽 변호사를 포함해서 서울고등법원의 오영준 부장판사, 우이광하 판사, 이렇게 이제 3명을 검토하고 이 중에 아마 2명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을 하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여기에 첫 번째 문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한 사람은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였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지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철회해버렸습니다. 이유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 없는 인사권을 행사했다 이거거든요. 자,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대선 전에 이 부분에 관해서 가처분 시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은 권한이 없으니까 이 지명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 이거거든요. 가처분입니다. 그러면 가처분 시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본안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 그러면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아니다. 대통령 권한대행도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임명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대통령이 고려된 경우에는 그 당시에는 고려된 경우거든요. 대통령이 있는데 권한 정지가 된 상태가 아니고요.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에 따라서 고려가 됐고 대통령 권한대행만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법에 따라서 후임을 임명할 수 있다.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권한대행은 모든 권한을 대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게 맞는 거죠. 그럼 권한대행 제도를 뭐하러 둡니까? 권한대행이 일부만 대행할 수 있다. 그건 대행이 아니죠. 그건 대통령 부분 권한대행이죠. 그래서 본안 재판에서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는데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그건 이거야. 그건 이거야. 내가 곧 헌재다. 이런 얘기죠. 얼마나 부당한 얘기입니까? 내가 곧 헌재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 부분에 관해서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지금 정말 대통령 되더니 내 맘대로 하는구나.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도 필요 없다. 내가 곧 헌재인데. 그러니까 헌재가 본안 심판을 하기도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냥 내가 결정해버린 겁니다. 헌재를 대신해서. 이 발상이 놀랍죠. 자, 이 행위의 두 번째 문제는 이 사람 이승엽 변호사가 최종적으로 2명에 포함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은 이재명의 변호사였습니다. 무슨 변호를 했냐면 대부분의 변론 사건, 이재명이 피고인인 변론 사건을 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위증교사, 그 다음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이런 것들 변호를 했거든요. 한 번도 아니고 아주 여러 차례 변호를 한 겁니다. 의뢰인이 자기 변호를 맡길 사람은 우선 변호 업무에 뛰어나야 되는 것이고 그거야 변호사들 되게 비슷할 테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기와 개인적으로 좀 가깝고 자기 사정을 잘 알아서 자기를 잘 변호해 줄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하고 잘 아는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변호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업계에 정말 내 입장을 잘 대변해 줄 사람. 그 사람을 변호사로 했겠죠? 더군다나 여러 군데에 변호사로 썼을 정도면. 자, 그런데 이 사람은 2017년에 법복을 벗었다고 하니까 8년 전에 판사를 그만두고 법무법인 LKB 대표 변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이재명 2017년이면 경기도지사 시절이니까 쭉 변호를 맡아왔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최고의 변호사다. 아마 본인은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계속 변호 업무를 그 사람한테 맡겼을 것이다 이거죠. 그러면 이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을 한다. 그게 무슨 얘기죠? 아, 헌법재판소에 가서 나를 충실히 변호해달라. 이런 거죠. 그 얘기는 곧 헌법재판관을 자기에 대한 변호인쯤으로 취급하는 거죠. 헌법재판소에 대한 모독이다. 자, 뭐 본인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뭐 어쩌겠습니까? 다만 그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은 있을 겁니다. 아,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는 자기의 변호인단 정도로 취급하고 헌법재판관은 자기의 변호인 정도로 취급하는구나. 이게 말이 되나 하는 생각을 유권자들이 할 겁니다. 물론 해도 뭐 어떻게 달리 표현할 방법은 없죠. 가까운 시일 내에. 어차피 유권자는 뭐 선거로 심판하는 거니까. 그러나 그런 생각을 유권자들이 이 정말 그 어떤 공직에 나가는 사람, 그것도 특히 헌법재판관이라는 사람을 자기의 변호인 정도로 취급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자격이 있는 거야? 공익관념이 있는 거야? 뭐 이런 아마 의문을 품게 될 것이다 하는 거고요. 세 번째 이 문제는 지금 당장 헌법재판소는요, 대통령은 재직 중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제 84조, 여기에 과연 이재명의 재판 이걸 중단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포함되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대선 전에도 논란이 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이나 우연법률심판제청이나 뭐 이런 거를 맡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왜? 지금 어제 제가 딜레마를 얘기했었죠. 이재명 방탄법 딜레마를 얘기했었는데 재판 중단법, 이게 형사소송법 개정안이거든요. 이 재판 중단법을 곧 밀어붙일 겁니다. 근데 그거를 밀어붙였을 경우에 정치적 부담 대단할 거려. 대통령들이 자기 재판을 못하게 하네.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60%가 재판이 계속돼야 한다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 중단법을 밀어붙이면 60%의 국민과 싸워야 되는 문제입니다.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상당히 부담이 되죠. 한 50대 50 정도라면 모르지만 60대 40으로 재판이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면 정치적으로는 엄청난 부담입니다. 이 부담을 밀어붙이겠다고 하면 60%의 국민 반대를 뚫고 나가야 되는데, 뭐 그래도 물론 뭐 경제 잘 되고 뭐 이렇게 되면 뚫고 나갈 수 있겠죠. 그러나 잘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지금? 경제는 어차피 우리 혼자 잘한다고 될 일도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자, 곧 이 재판 중단법을 이제 밀어붙일 텐데 이 부분이 이제 우연법률심판제청이나 이걸로 해서 헌재가 결정하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현재 헌재 구성은 확실한 친 이재명 편 마은혁, 정계선 두 사람이고요. 여기에다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정정미, 아마 세 사람 정도는 확실한 이재명 편. 그 다음에 김형두 헌재소장, 대행이죠. 이 사람은 약간 중도이면서 친 이재명 편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김복형, 정영식, 조한창, 여기는 뭐 친국민의힘인 듯 아닌 듯. 지난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때 각하 의견을 내지 않았죠. 뭐 설득을 당한 걸로 보이는데
그 재판관이, 이 정도 되는 재판관이 특정 누구의, 그것도 뻔히 보이는 친 이재명 편의 설득을 받아서 자기 입장을 바꾼다? 재판 그만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런 사람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2명을 더 넣는다? 확실한 친 이재명 편을? 그럼 뭐 헌법재판소는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단처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발상, 헌법재판소를 이재명의 변호인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에 국민 몇 퍼센트 정도가 동의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적어도 몇 퍼센트라고 찍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50% 이상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그걸 밀어붙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결국 헌법재판소는 나를 위해서 일해달라,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점, 이해충돌 소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대통령과 관련한 우연법률 심판 헌법소원 사건을 다룰 헌법재판소에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을 집어넣는다. 그게 이제 문제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그런 문제 지적에 대해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본인 사건을 맡은 분들은 공직에 나가면 안 된다는 취지인 건지, 어떤 부분에 충돌이 된다는 것인지 이해를 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걸 이해 못할 정도면, 제가 조금 아까 설명을 드렸죠. 본인과 관련한 법조문의 또는 법의 우연 문제를 다루게 될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본인이 변호인 출신을 하면 직접적으로 그래, 내 문제 똑바로 처리해, 내 뜻대로 처리해 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게 이해충돌이 아니면 뭐가 이해충돌이냐. 그러면 앞으로 제가 여러 차례 자꾸 말씀드리게 되는데, 이재명 정부 때는 국어사전이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이해충돌은 이재명은 예외다, 뭐 이런 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이재명 사건을 다루게 될 헌법재판관에 이재명 변호사가 간다. 그게 이해충돌이 아니면 뭘 이해충돌이라고 앞으로 얘기할 것이냐. 여기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재명 변호를 맡았던 사람들은 공직에 나가면 안 된다 취지, 그거 아닙니다. 누가 언제 공직에 나가면 안 된다고 했습니까? 이재명 사건을 다루게 될 심판관이 돼서는 안 된다. 그 유명한 법 격언이 있죠. 누구도 자기의 심판관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재명을 위한 심판관이 이재명의 변호인이 된다, 변호인 출신이 된다, 마찬가지 얘기가 되는 거죠. 그건 뭐 아주 옛날부터의 법 격언입니다. 누구도 자기의 심판관이 돼서는 안 된다. 근데 지금 이재명은 자기의 심판관을 만들려고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이승엽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만들려 하는 시도도 문제지만, 그에 대한 문제 지적을 놓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말이 더 이해가 안 된다. 이 사람은 도대체 언제 이재명의 변호인은 공직에 나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재명의 변호인 출신이 이재명을 심판하게 되는 자리에 가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죠. 예를 들어 이 이승엽 변호사를 뭐 법제처장이나 아니면 뭐 무슨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뭐 이런 거 시킨다고 그랬을 때 그거 뭐 그래 뭐 시켜 이렇게 되면 그거 반대할 사람 별로 없습니다. 핵심을 피해가는 말장난으로 지금 이 논리를 깨려고 하는데, 그 논리가 깨지나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데, 제가 왜 국민의힘에 비전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제 국민 눈높이를 못 맞추는 인사, 이게 사실은 이명박 정부 때 고소영 인사에 있었죠. 지금 딱 그 코스로 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인사도. 그러면 국민의힘이 처음에 적어도 한 서너 달 정도는 허니문 기간으로 제대로 비판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앞당겨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왜? 국민 눈높이를 못 맞추는 인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때 국민들이 이에 대해서 과연 동의하지 않는 숫자가 얼마나 될 것인가? 훨씬 더 많겠죠. 이러면 이제 민심 이반이 일어나게 되고, 지금 그 조짐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